예,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적은 엔터역입니다. BTS 정국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예, 정국만큼 잘생기신 이거야. 이창희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게 팩트인데 정국이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아유, 부담스럽죠. 그러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워낙 다시 독주하는데 네. 오늘 보면 엔터주, 뭐 건설기계 이런 쪽이 강했는데요. 네. 엔터주가 사실 좀 약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BTS 정국 씨가 빌보드 핫백 네. 한마디 신곡 그 차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1위를 하면서 역시 한류는 K 컨텐츠는 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TS가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군대를 가다 이제 순환적으로 군대를 가다 보니까 그렇죠. 유닛 활동을 하잖아요. 군백기죠, 군백기. 네, 그래서 유닛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다른 기업 대비 덜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하이브가 그런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었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K 컬처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수출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한 그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은 수출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1억 3,200만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이 작년 대비해서 한 17%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보통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이제 음반 수출량 뭐 이런 거 공개를 하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17% 늘어났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 맞아요. 대비해서.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는 좀 버텨주었지만 뭐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등은 좀 조정이 나와서 조금 소외됐었죠. 네, 예. 약간 저가 매수도 들어올 수 있었던 분위기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엔팀인가요? 뭐 공연한다 그러면서 뭐 네. 경호하는 분이 이렇게 그쵸. 무리를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네. 사실 시장은 희한하게 떨어진 조정받을 때 그 핑계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뉴스들이 있고요. 뭐 그때 네. 뭐 하이브 이슈도 있었고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아요. 공정에서 조사한다는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어떤 그룹 관련 소속사 관련해서 또 이슈도 좀 맞아요. 있었고 예. 또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약 뭐 블랙핑크 안 될 수 맞아요. 있다 뭐 이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또 한 2주 사이에 막 나왔었던 것도 네.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는 악재 없었나요? 그죠? 중간중간에 악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악재를 이기고 가는 거고요. 요즘 뭐 기본적으로 희한한 게 앨범을 사서 듣지를 잘 않을 것 같은데 누가 CD 듣겠어요? 근데도 앨범 판매량이 네. 잘 나가는 그룹은 뭐 옛날에 보면 뭐 100만 장, 요즘은 뭐 400만 장 역대급이 돼요. 한번 그 팬심이 대단하던데요. 네. 이 앨범 판매나 공연이나 네. 이런 쪽이 이제 하반기에도 좋아지나요?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CD를 듣기 위해서 샀죠. 예. 산다고 예. 보면 되겠고 지금은 수집하기 위해서 네. 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좀 이제 기획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또 특집 이렇게 한정판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 내용이 있는 거 그걸 사기 위해서 또 사재기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판매 어떤 마케팅이 예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앨범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 수출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기조로 좀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팀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개별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앨범 수출이라든지 새로운 앨범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서로 협업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본다라면 그 이베이 같은 경우가 2분기 이제 물론 이건 꼭 앨범만 한정지은 아닌데 네. K 컬처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든 앨범이든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 한 12% 정도 매출이 2분기 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재팬 이베이 같은 경우도 K 그 컬처 관련돼서 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꼭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어서 그 판매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꾸준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항상 우리나라 그 1등 수입 국가가 그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4,852만 달러 정도 수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라 생각하시는데 미국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2,550만 달러 정도, 예. 그 중국이 2,260만 달러 정도.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안정적인 그 수출 증가세, 거기다가 이제 신흥국이라 할 수 있겠죠. 동남아 쪽에서 어떤 매출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앨범 판매, 그 다음에 콘서트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되는 게 광고 수입 뭐 이런 게 있을 그쵸. 거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 사실 주목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도 이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이 그죠? 네.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이쪽에서 돈이 되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DOU는 이제 버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플랫폼 쪽에 대한 변화 기대는 어떻습니까? 플랫폼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OTT 서비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위버스라든지 DOU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기업하고 약간 콜라보를 해서 좀 그 수익을 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굿즈 관련된 상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사업을 그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예전에는 진짜 매출처가 앨범 아니면 그러니까 음원 아니면 공연밖에 예, 없었다라면 예. 지금은 진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늘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이게 네이버하고 이 하이브하고 하이브랑 이제 주로 네. 주주인데 하이브가 50일을 가지고 있다니까. 네이버가 자기가 49를 갖고 50일을 안 줘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의 고민은 국내에 한정돼 있다는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싶어 그렇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BTS와 하이브를 힘입어서 가고 싶은 거죠. 싶어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 자, 엔터주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면 엔터주 가운데 탑픽은 무엇입니까? 탑픽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고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선호주는 좀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고 YG.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블랙핑크 재계약, 이게 이제 그 재계약 만료일이 8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1일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은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리사가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뭐 뉴스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어요. 물론 이제 수익 배분은 그 전보다는 좋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계약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재계약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의 충격적인 결과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주가를 그동안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상승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된다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는 이벤트 아직 이슈가 남아 있는 걸 따지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서도 약간 트레이딩 성격으로 그렇죠? 네. 약재를 딛고 일어나는 성격으로 사실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본다면 사실은 하이브나 YG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뭐 네. 하이브나 뭐 JYP 뭐 YG가 참 JYP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두 다 지금 다들 실적이 좋게 나와요. 예. 최근에도 보면 SN 같은 경우는 물론 먼저 하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달, 두 달만 보면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야금야금.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터 4사 네. 뭐 중에서 어떤 걸 컨택을 하셔도 길게 본다라면 수익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 무거웠던 포스코 홀딩스도 이틀 그러게요. 만에 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섹터만 잘 매출 성장률만 잘 보여준다라면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종착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재계약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밀렸던 YG 엔터를 선호주로 네. 리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빠진 건 아, 없죠.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네. 과거의 그거 내용들을 보면 네. 재계약이 될 경우는 그러니까 좀 서로 미리 알잖아요. 네, 그렇죠. 짧으면 5, 6개월 전에. 예. 그랬을 때는 활동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블랙핑크 이어간다. 관련돼서 활동이 그렇게 줄어드는 게 없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계약이 좀 원만하게 네, 원만하게 될것 이루어질 같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누구 뭐 재벌로 하고 누구 뭐 네, 사귄다는 루이비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애가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 그럼 제가 거기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팬들 입장에서 그래서 블랙핑크가 완성체로서 네. 예, 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엔터주 이야기했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